안녕하세요. 디옵저버스입니다. 자, 영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화 곡성은 마치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처럼 헷갈린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릴러를 표방하다가 그친 영화이기도 하고요.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완벽한 공포물이기도 하죠. 극중 전반이 온통 궁금증으로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드는 영화이고요. 제대로 관객을 낚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지막에 가서도 회자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거죠.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프롤로그로 성경 구조를 이용했는데요. 예수의 피와 살과 손바닥에 못 박힌 구멍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귀신이 살과 뼈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죽었지만 지금은 부활했다. 부활을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많이 써가지고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곡성의 전반적인 내용은 영양원 흑염소 지브라는 사람이 약초를 캐다가 죽어있는 사슴을 발견해서 등에 짊어지다가 경사진 산을 구릅니다. 그는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일본 쿠니무라 준 이 연기한 외지인이 눈에 붉은 뱀파이어 동공을 뿜으면서 죽은 사슴의 생사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원 사장을 발견한 외지인은 그를 잡아먹으려 했다는데 그게 꿈인지 사실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미신처럼 믿고 있는 거죠. 곡성 마을에 이상한 괴질이 돌고 괴질에 걸린 사람들이 이웃과 자식을 막 살해합니다. 그런 일이 다른 집에도 발생하고 그래서 경찰관인 주인공 종구 곽도훈 분이 연기한 아주 듬직하고 믿음직하면서도 또 순하고 착하죠. 바보 같죠. 이 사람이 수사에 나서죠.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최근에는 국제수사에 나와가지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약간 코미디 같은 영화로 나온 것 같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국가수의 검사 결과가 뉴스를 통해서 발표까지 했어요. 이 영화에서는 독버섯을 먹은 사슴을 영양원에서 약으로 유포해서 걸린 바이러스라고 하고 그 관련 사람들 다 체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신을 믿죠. 그 미신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동네에 미친 여자 천우희가 나타나서 목격자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곽도우는 동네 산에 사는 일본 외지인이 뱀파이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다가 꿈에서 깨잖아요. 일본인은 폭포에서 수련을 하고 있고 평소 아랫도리는 기저귀 모양 훈도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무명 천우희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구의 장모가 딸 효준에게 어떤 한약 같은 것을 먹였어요. 영양원 사장은 독버섯을 약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장본인이에요. 종구랑 동료 경찰과 함께 외지인을 같이 찾아서 가죠. 그러다 번개를 맞아 식물인간이 됩니다. 식물인간이. 자, 번개를 맞으면 무속신앙이나 미신에서는 주로 천벌을 받았다고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전지적 관점은 감독이 신이면은 그 주범을 갖다가 번개로 주사를 한 거예요. 그는 일본 박수의 집을 방문해서 작은 골방에서 염소 모래의 재물과 촛불들, 일본인 남녀 사진, 일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신의를 발견하고 그의 동료는, 그러니까 종구의 동료는 다른 방에서 그동안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하고 아주 충격을 받죠. 그 염소 머리는 부두교의 악마 숭배를 연상하기도 하거든요. 사진들은 외지인이 계획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주술을 넣어 살해한 것이라고 의심케 하는 도구들인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닌데 영화는 꼭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종구는 딸 효진의 신발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외지인이 효진과 만났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는 딸의 몸에서 반점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다 원흉이 외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효진 딸 효진은 점점 과격해지고 노트에 악마 같은 그림을 그리고 서서히 정서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종구는 부재와 함께 일본 외지인을 찾아서 그가 보이는 앞에서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걔를 죽여버립니다. 점점 이제 분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심해지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는 좀비를 갖다가 분노 바이러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영화로 보시면 돼요. 곽도원은 술집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자의 목에 두드러기 괴질 증상을 발견하고 그 옆에 남자에게 그 여자가 술을 따라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남자는 며칠 후에 산에 트럭을 몰고 갔다가 사망한 시체로 발견합니다. 그 시체는 일본인이 먼저 발견을 하죠. 외지인이. 곽도원 장모가 손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자 귀신이 들었다고 판단하고 용한 박수를 모십니다. 그 용한 박수가 바로 일광도사 황정민이죠. 곽도원에게 산에 사는 일본 박수가 원흉이라고 살을 날리는 구슬을 하라고 1000만원의 비용을 제시를 하죠. 일광이 손을 몇천만원이라고 했어요. 1000만원이 아니고 몇천만원. 일광이 옷을 갈아입고 일본인의 훈도시와 같은 속옷이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같은 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관객들이 헷갈려한 부분이 뭐냐면 같은 편이다.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같은 자기와 같은 도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얘네들이 하는 주술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부제가 본 악마는 그냥 영화적인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의 흉흉한 소문이 괴질의 원흉이 일본인이라고 하고 곽도원은 더욱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같은 날 밤 황정민은 곽도원 집에서 1000만원 이상짜리 활굿을 하죠. 살굿을 보내는 중에 일본 박수도 닭을 사서 막굿을 하는데 트럭에 죽은 산속의 남자의 사진을 찍어서 그 역시 불을 치며 밤새를 구슬하는데 자, 막구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일본 박수는 일본 외지인은 막구슬한 게 아니고 그 트럭에 있는 사람이 그 귀신이 들어가지고 좀비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굿을 했죠. 그런데 황정민이 살굿을 날리는 바람에 얘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지죠. 근데 마치 그 관객들은 걔가 좀비가 된 게 이 일본 외지인이 굿을 해가지고 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광이 살굿을 할수록 종구의 딸의 몸이 이상해졌어요. 딸애는 몸이 휘어지고 화가 나서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굿을 말아먹습니다. 딸애가 그런 게 아니라 종구가 제사상을 엎어버리죠. 살굿에 부정이 탔다고 생각했는지 또 일본인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요. 일본인이 되살린 트럭 속 시체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좀비가 된 거죠. 종구는 일본인을 잡아 족치려고 친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점점 분노 바이러스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좀비가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일본인은 종구 패거리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일본인은 피했어요. 근데 무명 이름이 없는 여자에서 무명이라는 건데 천우희에게 쫓기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낙산해서 돌아가던 종구의 트럭에 위에 떨어져서 죽죠. 그리고 패거리들과 함께 시체를 버립니다. 산에 들어가서 일본 통역을 하는 부제가 좀비에게 볼을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가 사경을 헤매거든요. 산에 갔을 때 일광은 종구가 걱정돼서 곽도원 집을 찾다가 무명과 마주치고 굿하고 피를 쏟습니다. 자, 한 단계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명 다 뭐가 문제가 있고
여자가 그 무명이 아무래도 무명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있는 이걸 갖다가 곳곳에다가 그 넣어놓고 저주를 막으려고 하는데 저주를 막지를 못했죠. 일부러 저주를 품은 거예요. 저주를 풀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인 거예요. 무명의 살기가 일광보다 엄청나게 강하고 무명이 일광에게 떠나라고 호령하다가 하거든요. 그가 이제 겁을 먹고 산으로 가서 모든 짐을 싸들고 도주하다가 나방벌레, 똥 같은 게 시야를 막죠. 그게 환영인 것을 깨닫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종부집으로 차를 돌리고 구하려고 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영화의 결말이 마치 이 일광과 외지인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왜곡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반전 부분이 이제 그 열린 결말을 만든 이유가 이미 다 이 사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원래 그 일본 외지인도 그 사진을 모아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알고 막기 위해서 일본인이 그 주술을 해온 거고, 일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진을 가지고 자기도 그걸 주술을 막기 위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구는 일광의 사당을 찾았다가 일광과 통화를 하고, 황정민은 자신이 잘못 알았다고, 일본인은 자신과 같은 박수무당이고, 마을에 저주를 퍼붓는 자가 바로 무명 천우이라고 합니다. 자, 영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것은 전공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미스터리 형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게 보신 거예요. 그 많은 그 관객들이 70% 이상이 천우이는 선신이다, 많은 해석이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딸과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종구가 집에 들어갔으면 딸이 가족들을 살해하는 걸 막았을 텐데 그걸 갖다가 천우이가 막죠. 미신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진짜 악마는 천우인 거죠. 그래서 천우이가 곽돈을 만나서 일본 놈과 황정민은 한패라고 하면서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할 때 상황과 비슷한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었던 그런 내용이 있죠. 만약 그러면 모두 죽을 거라고. 근데 천우이가 술집에서 괴질 걸린 여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구의 딸 머리핀을 갖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녀가 원흉이라고 판단하고 나중에는 종구는 뒤늦게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미 늦은 상황이죠. 딸이 이미 아내와 장모가 어머니죠. 어머니를 다 죽였어요.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황정민은 곽도원 집을 찾아가서 그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떠나는데, 그렇게 괴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일본인이 사진을 갖고 있어 사진을 모았던 것도 자꾸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수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다시 좀비로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주술을 한 거고, 황정민도 조금씩 그걸 하고 있었던 거. 나중에 뒤늦게 와서 자기가 처음에는 외지인이 같은 패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하고 귀신이요 그러면서 악마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은 그 사람과 같은 주술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해를 하죠. 이게 바로 함정인 거고 미끼인 거예요. 바로 미끼에 관객들은 낚여버렸죠. 그래서 일광과 외지인이 악마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뉴스에서 독버섯에 들어간 약이 곡성에서 유통돼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방송까지 했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화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대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좀비에게 물려서 사경을 해먹였던 부제가 멀쩡하게 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친척 경찰이 집안에 괴진이 돌고, 또 경찰이 망연자실한 모습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일본인 외지인 집을 찾아가다가 비밀 동굴을 발견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동네에 아무리 곡성이라 해도 거기 동굴이 어딨어요. 그런데 자기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걸 마치 진짜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죠. 그게 이제 열린 결말로 가게 된 배경인 거예요.
신부가 당신은 악마냐고 물어봤어요. 일본인은 머리에 풀을 달고 눈이 빨개지면서 자신의 피부와 살,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악마임을 자처하고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데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적그리스도로 묘사된 겁니다. 자, 과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독버섯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뇌 손상을 입고 잔혹스러워지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염된 여자에게 술을 받았던 남자가 좀비가 되었고 이는 바이러스 감염을 의미하는 건데 독버섯에 대한 비중이 매우 약하고 거의 포커스를 두지 않고 무속적이거나 오컬트적인 이야기에 집중을 하죠. 그 사람들은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속적인 시각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천우희, 황정민, 일본 박사, 삼각구도 누가 원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천우희가 원흉이라는 증거는 술 따라준 여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딸의 핀을 갖고 있었고 좀비가 된 남자도 그녀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황정민이 원흉이라는 증거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사진을 찍었고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박사 원흉이라는 증거는 신부가 찾아가서 악마냐고 물어봤어요. 스스로 악마라고 신부가 아니라 부제죠. 부제가 근데 악마라는 문제. 근데 그게 황정민과 일본 박사가 원흉이라는 증거는 사실은 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 그 사람이 저주를 품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은 외지인도 그 사진을 갖고 있었고 그럼 외지인이 일단 악마라고 생각하니까 사진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악마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실제 그 부제 말고 부제 위에 있는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일본 박수는 그 사람은 일본에선 교수기도 하고 또 유명한 박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사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인과 황정민은 같은 편이고 같이 차를 타고 떠났어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 악마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악마가 누구냐? 천우희.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원흉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따라준 여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모든 물품들을 다 소지했잖아요. 딸의 핀을 갖고 있었고 그 좀비가 된 남자의 옷도 입고 있었어요. 자, 황정민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황정민은 곽도원을 도우려고 했고 나중에 원흉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 일본 박수가 자신과 같은 박수임을 알게 되고 자신도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살구술 일본 박수를 죽일 뻔을 했죠. 끝까지 곽도원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기는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모든 게 환영이라는 걸 알고 돌아와서 곽도원을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살인을 막지를 못했죠.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 기가 그녀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를 토하고 구토를 하죠. 사당에 돌아가니까 저주가 들어서 까마귀가 죽어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예요. 죽음을 보고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그 까마귀가 날라다녀요. 그거 뜯어먹으려고. 왜냐면 이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도주하다가 환영이 앞을 가려가지고 차를 멈추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곽도원에게 전화 걸어서 천우희가 악령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고 빨리 딸에게 가라고 했는데 빨리 딸에게 갔으면은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막았겠죠. 그 경찰이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었겠죠. 경찰이니까 딸이 칼을 휘두르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는 무방비잖아요. 여자들이 뭐 싸움을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그래서 막았을 상황을 갖다가 그 여자가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눈깔이 파라면 뭐 신령이고 빨가면 뭐 악마입니까? 파래도 악마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찢은 이유는 사진에 찢어서 곡석이 덮어진 저주를 푸는 굿을 하기 위함이고요. 천우희가 악령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저주로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으며 일본 박수처럼 사진으로 구술해서 사람이 좀비가 되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일본인 박수 외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본인은 곡성에 악령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있었어요. 귀신이 신 사람들, 곽도원이 자신을 방해하고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곽도원도 이미 다 그 녹용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분노 바이러스에 젖어 있었고, 또 미신을 더 확대해서 믿게 되고 확대 해석하게 된 거죠. 그는 처음에는 부술해서 트럭 속 남자가 좀비되는 것을 막고 주술을 했어요. 근데 황정민이 그걸 모르고 활곶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비가 되는 걸 망쳤어요. 좀비가 되는 걸 막는 걸 실패를 하죠. 그는 남자들에게 쫓기다가 다시 천우희에게 쫓기고 천우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천우희는 일광보다 강하거든요. 항상 쫓겼어요. 누가? 악마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신부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꿈에서 죽은 박수를 받아서 스스로 악마라고 하는 일본인을 보는데, 사실은 껍데기는 만약에 겉으로는 껍데기로 천우희로 보여도 그 껍데기가 그 사람의 그 꿈에서는 악마로, 그리고 그 악마가 외지인으로 오해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본 악령이 꿈인 이유는 성경 구절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부의 그 부재의 인식 때문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그 악마, 사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는 거죠. 꿈에서 자신의 친척인 경찰 집안이 몰살당하고 일본인이 다시 부활한 예수의 부활한 동굴을 찾아내고 악마 마주치는데, 그것은 모두 신부의 시점인 거죠. 예수의 부활은 즉 적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각도원이 초반에 일본인이 뱀파이어라고 소문을 듣고 나서 꿈에서 본 것처럼 실제처럼 묘사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선입니다. 신부가 의식 없이 잠들어 있는 부분은 클로즈업 되면서 그 꿈속으로 들어감을 널리 묘사를 했어요. 천우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여자는. 그리고 일본인을 물리쳤어요. 황정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곽도원에게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가지 말라고 애절하게 부탁을 하지만, 그리고 이 닭 3번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죠. 그리고 곽도원이 떠나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였는데 눈에서 파란빛이 반짝였죠. 그러니까 천우희는 신령이거나 악령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악령이고요. 그리고 황정민이 선한 박수를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박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받아먹죠. 사기꾼인데 사기꾼이라고 다 나쁜 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기꾼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 해결하는 데 실패를 하죠. 1번 박수도 선하거나 혹은 선한 박수이거나 악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괴질의 원흉은 약용으로 쓰인 독버섯의 유통 때문이고요. 그래서 영화는 5가지 시각으로 짜여진 거예요. 매스컴의 시각, 곽도원의 시각, 황정민, 1번 박수, 천우희. 매스컴은 독버섯을 원흉으로 두고, 곽도원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진실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고, 황정민은 악령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혹은 세상을 좀비화시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1번 박수도 마찬가지고요. 천우희는 황정민의 1번 박수가 악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치 마을을 수호하려고 노력하고 악령이 붙어서 곽도원의 황정민의 말을 듣지 않게끔 만들고 딸이 가족을 몰살하게 놔뒀어요. 결국은 마을을 수호하려는 수호신이었는데 지는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마을은 완전히 다 풍비박산이 났죠. 마지막으로 천우희가 곽도원의 팔을 잡고 애타게 붙들 때 딸애가 식사를 개걸스럽게 먹고 칼을 보고 이를 꾸미려고 하는 찰나에, 그 시간에 황정민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가서 딸을 봤다면 딸이 엄마와 아내를 죽이는 것을 막고 또 남았을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천우희 말대로 늦게 갔을 때 이미 비극은 벌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자기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건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늦게 갔으면 살았을까? 이미 벌어진 상황인데 결과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독버섯이었습니다. 바이러스였어요. 흑염소집을 하는 남자가 배포했고요. 유통을 했죠. 번개를 맞고 죽었어요. 그게 바로 천벌받아 죽은 거예요. 영화는 황정민 일본 박수를 악마로 본다면 완전히 허접한 영화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낚여야지 이 영화가 의도대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70%, 80% 이상이 황정민 일본 박수가 악마라고 믿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이 감독이 그 의도한 바고 낚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게 황정민 일본 박수가 착한 애들이고 악마가 그 신령 것처럼 행동한 그 여잔 거죠.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제의 심리적인 장면은 다음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관객의 해석을 유도하기 위한 열린 결말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좀비가 된 곡성마을.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질 거고. 그래서 난리가 나겠죠. 수많은 낙지질의 관객들은 혼돈으로 몰려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의문투성에 많은 영화적 장치와 복선이 맥거핀 같은 복선, 장치, 그리고 복선이 뒤죽박죽 섞여있지만 영화는 되게 단순하게 봐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있는 그들의 이야기 흐름대로 읽어가면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의견이 분분하고 결말에 대한 자의성이 각자의 뇌리에 완벽하게 새겨진 덕으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의문을 정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지막 씬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황정민은 천위를 만난 순간 알 수 없는 염력으로 코피를 쏟고 구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명이 마을 수신이 아닐까 생각하고 일광이나 일본 박수보다 더 강력한 존재임을 영화는 표현을 했죠. 무명은 두 도사보다 더욱 강력한 염력을 갖고 있어요. 일광은 무명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도주 중 날벌레, 새똥이 비처럼 쏟아져서 차를 멈추는데 그것이 환영이었음을 깨닫고 내면으로 자신이 비겁했음을 깨닫고 종구를 돕기 위해 다시 차를 돌리잖아요. 종구와 통화를 한 일광이 그가 딸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려하고 어서 딸에게 가라고 몇 번씩 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이 사람의 가족들이 딸에게 몰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참사를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어요. 종구의 딸 효진이 정신을 차리고 개걸스럽게 밥을 마구 먹었을 당시 그 여자애는 포만감을 느끼는 동시에 부엌의 식칼을 보고 살인 본능을 느낀 거죠. 그때 종구는 일광의 말을 듣고 집 앞까지 왔지만 무명의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의심을 주입시키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집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거라는 그런 공포심을 부여를 하죠. 그런데 여기 관객들은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장치와 곡선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눈을 뜨고 보았을 때 가능합니다. 악령이나 귀신이 사람을 해하기 전에 무엇이 사람을 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건의 살인자와 방화범은 좀비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었어요. 무형의 귀신이나 악령이 사람을 죽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종구 집안의 참사도 효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무명이 종구를 저지하는 동안 이미 효진의 집안은 피범벅이 됐죠. 종구가 조금만 더 일찍 갔어도 참사를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갔어도 다 울고 갔어도 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 여자 잡히기 전에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일광의 말을 듣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안 가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영화는 독버섯 바이러스에 대한 장치를 너무 빈약하게 설치를 했어요.
관객을 낚으려고 의도한 바도 있지만 종부의 딸 효진이 알 수 없는 한약을 먹은 부분이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부분도 있고, 목 주변에 대상포진 같은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술집 여자가 독버섯을 든 약을 먹을 것이라는 설정도 없었고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독버섯일 것이라는 비중을 관객들은 크게 두질 않아요. 번개에 맞은 흑염소 남자, 그는 애초에 일본인이 귀신일 거라고 소문을 냈어요. 근데 그가 약을 유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지역에서 흑염소집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흑염소 사장이라는 것을 설정 자체가 그가 바로 독버섯을 유통시킨 장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제가 본 쿠니무라 준이 악마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그 부분에서 그가 악마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악마의 모습이 참 모호하지 않나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습에 추가적으로 눈이 빨간데 동공이 고양이, 도마뱀 이런 류와 같아요. 보통 악마의 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조금 유치한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관객들의 시선, 각자가 믿고 싶은 종교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의식적인 현상을 은연중에 감독이 표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좀비에게 물려서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예요. 그럼 그가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동굴에 버젓이 살아있는 일본을 찾아가는 것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부재의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단서는 영화 말미에 그가 병원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감고 있는 부분을 클로즈업 하면서 그의 내면 의지로 들어갔던 연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빈약하죠. 도입 부분의 떡밥인 성경구절과 마지막 부제의 무의식 속 일본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심리에서 발현된 악마가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부분에서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우려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광이 사진을 찍고 그 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모으는 이유는 일본인이 앞서 행한 악령이 깃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게 대세였죠. 그러한 일광, 일본인, 악마, 단정이 영화를 얼마나 어설프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함으로 그동안 발생해온 의혹들이 지나치게 많이 산재해서 완벽하게 엉터리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을 들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감독의 노림수인 거죠. 일본인이 사진을 찍으면서 잔혹한 미소를 지은 것은 달리 해석하면 어이없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명이 살아있음에도 그는 용기 있게 와서 다시 구술할 예정인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악령이 존재함에도 그는 마을이 바이러스로 좀비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화의 이름에서 보는 의미는 감독이 매우 짓궂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광은 하나의 빛, 즉 일본을 의미하죠. 그래 일본인과 한 팀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명은 불가에서 어리석음, 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명이 악령임을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일본 편을 들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는 다 좋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대중개돼지라고 그러죠. 이 대중들은 낚시에 걸리게 되면 있잖아요. 우왕좌왕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스크 커버리는 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분위기를 탈 필요는 있죠. 분위기를 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하고 방어 보행도 하고 생존을 위해 살아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방어적 생존 수단을 해야죠. 그럼 당연히 마우스 커버링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가족끼리는 거리 두면 안 되고. 사연은 이미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디스토피아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곡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점쳐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의도가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진 일들이 이와 닮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이제 영화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 생각이고요. 디 옵저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영화 아닌 이야기는 저기 청산의 살을 잃었다 아웃스탠딩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